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이슈 시그널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분석해 주는데요. 지난번에는 상가 투자, 그중에서도 주상복합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아직 뭐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좀 실수요자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주택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 특히 요즘에 또 지식산업센터 투자 관련돼서 또는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또 상담이 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업용 부동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근린생활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쇼핑몰도 다양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뭐 지금 처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 부동산 집통 유튜브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또 과거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이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상담을 받아보면요, 지식산업센터 뭐 주위에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 몰라서 투자가 좀 망설여진다. 또는 어떤 분들 같은 이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뭐 여러 채를 또 아니면 또 여러 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것도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 뭐 제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는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좀 이제 산업단지들이나 우리 뭐 성수동이나 뭐 물레동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포진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신규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 내에 같이 어떻게 보면 자족률을 올린다는 그런 기준을 좀 많이 정하다 보니까 뭐 상기 신도시에도 뭐 늘어나긴 하겠지만요. 특히 요즘에 뭐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을 보면요,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런 생활 공간에 가까이 있게 이제 더욱더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에 뭐 좀 두서가 많이 길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같은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냉정하게 아파트형 공장의 이름이 뭐 지식산업센터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쉽게 좀 설명 더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 보면 이제 구반포 이제 반포 주공이나 80년대 초반 아파트를 보면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 따로 없었죠. 지상에다 주차장만 딱 포진했고 아파트가 딱 지어졌는데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지하 주차장이 이제 또 새로 생기면서 또 편의시설이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편의시설들이 되고 또 확충이 되고요. 좀 더 보강되었다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이름을 좀 많이 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었다는 그런 컨디션과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뭐 내용은 이겁니다.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또는 뭐 정보통신산업, 뭐 IT겠죠. 그래서 이 사업장하고 그 지연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뭐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다. 자, 예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구로공단을 뭐 우리 1960년대 제1차 수출 산업단지 구로공단이 이제 딱 처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이제 수출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제 구로공단이 나타났는데, 자,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구로 데이터단지 일대 뭐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2차, 3차 수출 산업단지가 이제 가산, 독산동에 또 생기고요. 4차, 5차 수출 산업단지가 이제 부평이나 주안 쪽으로 이제 생기면서 수출 산업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활성화되는데,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이나 뭐 관련된 업종들이 각각 따로 부지를 갖고서 이제 이어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으로 해서 건축물, 우리가 쇼핑몰 안에서 우리 백화점을 가보면 다양하게 식품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여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런 업무 시설도 하나의 건물에 또는 뭐 복합적인 건물 여러 개에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제 수도권 내 중소 제조업체 같은 경우 이제 공장 부지 감소된 것도 있고요. 공장 입지 규제를 운영이 어려워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했다고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감일 억제 구역 내에 공장 설립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요, 뭐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내 공장 부지를
뭐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감일 억제 구역을 벗어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보면 인력이나 그런 채용하는 게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또 기업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도시국가죠.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연히 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겠죠. 뭐 홍콩, 싱가포르 다 이제 도시국가라는 개념인데, 자, 이 공업 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고요. 그에 맞춰서 지식산업의 이제 수요를 반영해서 2010년도에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우리가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뿐만 아니라 이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변경을 했다는 게 나오고, 뭐 이거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이제 이제 명칭에 관련돼서 이제 갖고 와봤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당시에는 못했지만 미래의 모습을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로 좀 제가 포인트 잡고 싶은데요. 자, 2010년도 제가 이거 로드뷰를 갖고 왔습니다. 2010년도에 성수동 1가 모습입니다. 자, 옛날 모습이요. 공장들이 있고 지금도 서울의 많은 지역들의 이제 우리가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라인에 이런 모습들 많이 갖고 있는데, 자, 2010년도에 이런 모습들이 2014년도에 성수동 1가 앞에 보면요. 자, 지식산업센터들이 근석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실제 성수동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을 하고요. 과거에 공장 부지들이 이제 개발 행위하면서 성수동에 있다가 상당히 변화가 그래서 이 물결을 이제 영등포 일대에서도 상당히 이제 갖고 옵니다. 영등포나 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나 또는 가사 디지털 단지 라인에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자, 이때 관련돼서 물론 뭐 공실이나 그런 리스크가 있긴 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요. 뭐 일시적인 뭐 기업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공실률이 기본적인 역과 가까운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90년대 이후에 공해 산업이나 이 대규모 제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빈 공간에 IT나 제조 산업이나 이런 뭐 핵심, 우리가 보면 요즘 4차 산업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R&C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울 내에서 각종의 이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전자장비를 갖고 온다고 하면요, 뭐 관련된 PCB 제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에 맞춰서 뭐 안테나 모듈이 필요한 뭐 제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약된 산업들이 압축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과거 뭐 우리가 포항제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야 같은 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철강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 산업이 이제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자산업이 발달하거나 그런 부분들 또는 지금 현재 통신이죠. IT나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고 압축된 공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요, 이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2010년대 준공한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뭐 용인 상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용인 테크노밸리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자, 흐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 역과 가까웠거나 뭐 또는 뭐 우리 보면 기업들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제가 갖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용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가 들어갑니다.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맞는 정보로 봤다면 최초로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영화관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영화관이 들어간다는 과거에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이제 주 5일 근무한다 하면 뭐 재택근무를 하는 걸 제외한다고 하면, 자, 평일에는 뭐 지식산업센터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뭐 많이 뭐 밥도 먹고 있고 커피도 먹고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움직이는데 또 주말에는 공간들이 좀 횡하거나 좀 조용하고 식당들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의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같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주말에 유동인구 또 방문하는 뭐 주거 인구나 뭐 이쪽 쇼핑하는 뭐 이쪽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방문함에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단지 기업들만 유치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쇼핑이나 그런 뭐 우리가 보면 상업 지역의 모습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실제 뭐 지식산업센터 다양하게 많이 가봤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광명 테크노밸리 쪽 라인에 광명역 인근에도 뭐 CGV가 들어와서 주말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죠. 성수동이나 뭐 입지 좋은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지역에 같은 뭐 상업 어느 정도 저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MD 구성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구성된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 수도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지식산업센터들이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실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지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택지 개발, 지하철역도 거리가 멀고 상당히 이 우리가 뭐 아파트는 지어놨긴 했는데 지하철이나 교통망이 좋지 않아서 버스로 출퇴근해야 되는 지역 내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일단은 짓고보는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보면 어떤 특정 지역 지금 오늘은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식산업센터 들어왔는데 입지가 좀 산업단지나 과거의 구 공장 지역들이 맞물려 있으면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지만 동떨어진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주거만 딱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만큼 인기도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무작정 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뭐 살고 있는 지역의 투자 포인트 잡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고 또는 유동 인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는 이 인근의 일자리나 또는 핵심 거점이 있는지를 체크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지식산업센터를 뭐 요즘에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좀 어느 지역들을 좀 옥석을 가리는 부분들까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